안녕하세요. 예이랑입니다. 어쿠스틱 콘서트를 다녀왔는데 왜 제 목소리는 점점 갈 길을 잃었을까요? 오늘은 내일 오빠들의 스틸 선셋 어쿠스틱 콘서트 마지막 날 대망의 7번째 공연 후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차산에 있는 워커힐 호텔에서 두 번째 밤을 보내고 이제 모든 짐을 다 챙겨서 체크아웃을 해야 했습니다. 호텔에서 준비한 셔틀버스를 타고 뭔가 있어 보이잖아. 네, 셔틀버스를 타고 아차산역에 도착을 해서 일단은 짐부터 물품 보관함에 보관을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시간을 보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다? 재경 오빠의 생일 카페가 열리고 있는 카페로 갔습니다. 어제 적은 재경 오빠에게 보내는 생일 카드를 제출하기 위해서 가기도 했고, 그리고 언니가 또 재경 오빠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컵을 받기 위해서 강제로 음료를 마셔야 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또 음료를 2잔 시켜서 컵을 받고 그렇게 카페를 나왔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재경 오빠 인기 많은 사람이었어. 팬들이 많아. 그렇게 카페를 나와서 언니랑 저랑 뭘 할까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다른 전시회를 또 갈까 생각을 했는데 언니가 너무 피곤해하는 거예요.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나는 너무 푹 잤는데 역시 아차산이랑 나는 잘 맞나 봐요. 언니가 좀 예민해요. 그래서 잠자리가 바뀌면 잘 못 자요. 저는 그에 반해 너무 잠이 많아서 탈이긴 한데 잠을 정말 잘 잡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뭘 할까? 그럼 뭐 할래? 공연하기 전까지 그럼 뭐 할 거야? 그렇게 의견을 묻다가 그럼 산책이나 하자. 뭐 어차피 아차산 산책할 거였잖아. 한 번쯤은 해보자. 막 제가 언니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언니도 마지못해 알았어 하자 산책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드디어 아차산 주변에 공원이든 산이든 산책이란 걸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목적지는 혜승 오빠가 벚꽃이 만개했던 그 수영장 건물이 있는 그 산책로를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티맵을 켜고 걸었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까 아름다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끌리듯이 그 길을 이렇게 따라 걸었어요. 그랬더니 아차산 배수지 공원이었나? 뭐 아무튼 그런 느낌의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터널 위에 하필이면 그런 공원이 정말 넓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냥 차만 타고 다니면 거기 그런 게 있나 할 정도로 정말 넓고 크고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걸었습니다. 카페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대별로 이렇게 폭포랑 분수가 이렇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마침 갔는데 폭포를 만날 수 있었고, 그렇게 잠시 벤치에 앉아서 폭포를 감상하고 쉬어갔습니다. 아이들이랑 친구들이랑 이렇게 가족 단위로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등산하시는 분들 진짜 많았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등산복과 등산 가방을 메고 네 그렇게 저희 앞을 막 지나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산책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아차산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걸까? 그 매력을 한번 찾아보고자 다시 힘을 내어서 우리의 원래 목적지였던 그 수영장에 있는 건물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거기로 향하는 길도 정말 산속길이었는데 예뻤어요. 나무도 많고 오래된 나무들도 많았고 정말 걷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까 익숙한 표지판이 보이고 여기 많이 본 데인데 라고 느꼈던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럼 한번 올라가 볼까 했는데 진짜 혜승 오빠가 벚꽃이 만개했을 때 걸었던 그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은 벚꽃이 다 지고 초록초록한 잎들이 무성한 그런 곳이었지만 그래도 혜성 오빠가 걸었던 길을 우리도 걸었구나 라는 뭔가 하나의 미션 클리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에는 혜성 오빠와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까요? 네. 그렇게 그 길을 걷고 그 주변으로도 길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차산 둘레길인지 아니면 워커힐 산책로인지 아니면 그냥 공원을 가는 그런 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는 그 많은 길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까 또 무슨 테니스장이었나? 정구장이었나? 아무튼 그런 또 시설이 있었고 거기에서 또 많은 분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계셨고 저희도 그늘을 따라 열심히 걸었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좀 촉박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큰 길을 빨리 찾아서 아차산 네 우리의 목적지인 유니버셜 아트센터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산속에 있는 계단을 내려와서 주택단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택단지를 이렇게 막 걷는데 어디서 많이 본 차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설마 혜승 오빠 차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진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차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살금 다가갔어요. 뭐 퇴근길을 많이 봤으니까 혜성 오빠의 차 번호를 기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눈에 익은 차가 있는 곳으로,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갔는데 차 번호가 진짜 혜성 오빠 차였어요. 그래서 너무 놀랬어. 뭐라고? 혜성 오빠 차가 왜 여기 있지? 이러면서. 그러면 이 근처에 조한 오빠가 말한 유니버셜 아트센터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혜성 오빠의 집이 이 근처에 있단 말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막 행복해졌어요. 오빠는 참 좋은 곳에 사는구나. 이렇게 집 앞에 바로 공원이 있고 산책로가 있고 둘레길이 있고 좋은 체육시설들이 다 조성이 되어 있고 이런 아주 좋은 아차산에서 살고 있었구나. 참 부러웠어요. 네. 아유, 이런 좋은 곳에서 살고 있다니 오빠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부모님들이 성견 지명이 있었나? 뭔가 아무튼 정말 부러웠습니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혜성 오빠 집이 어디인지 찾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 혜성 오빠의 사생활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다가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혜성 오빠의 차를 본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어요. 네. 혜성 오빠가 이 마을에 살고 있구나. 참 좋은 곳에 살고 있구나. 네. 그런 마음으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또 큰 길을 향해서 걸어 내려왔습니다. 뭐 혜성 오빠에 대해서 알 건 다 아니까요. 이런 말 하니까 막 사생팬인가 의심을 하실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계속 이상하게 혜성 오빠랑은 계속 뭔가가 엮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이렇게 혜성 오빠의 뭐 스토리나 게시물이나 이런 걸 보면 혜성 오빠의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오빠 안 올리는 거 아니야? 오빠 올려주세요. 혜성 오빠. 그거 하나로 오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마을을 뒤로 한 채, 동네를 뒤로 한 채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배가 고파서 큰 도로가 근처에 초밥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커플 세트를 먹었어요. 처음엔 양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초밥이 양이 많았어요. 그리고 우동도 있었고 서비스로 사장님께서 튀김도 주셨고 그렇게 먹다 보니까 배가 불렀습니다. 그 초밥집 이름이 스시야 호였나? 아무튼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초밥을 맛있게 먹고 다시 유니버셜 아트센터로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하는 루틴이 있죠. 네. 조한 오빠가 출근을 했나 안 했나 그걸로 확인을 하는데 다른 오빠 차들은 다 와 있었어요. 그리고 혜성 오빠 차도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집 앞에 있었는데 언제 온 거야? 혜성 오빠 뒤풀이 안 가나? 뭐 뒤풀이 때 술 먹고 하려면 차를 놔두고 왔을 거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차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했어요. 방금 전까지 집 앞에서 혜성 오빠의 차를 봤는데 이렇게 유니버셜 아트센터에 또 주차되어 있는 혜성 오빠의 차를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종환 오빠의 출근길을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종환 오빠의 차가 오고 있더라고요. 또 열심히 손을 흔들었죠. 아, 종환 오빠다! 이러면서 열심히 손을 흔들었고, 종환 오빠가 사라지고 저희는 다시 재경 오빠의 생일 카페로 걸어갔습니다. 언니가 먹고 싶던 그 시그니처 사과 주스였나? 사과 에이드였나? 아무튼 그게 먹고 싶다고 해서 갔는데 다 품절. 그래서 그냥 음료를 마셨고, 카페는 이미 재경 오빠의 팬들이 그 전시가 되었던 사진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늦어서 뭐 눈치껏 뭐 이렇게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다시 공연장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연장이 오픈이 되고 저희는 저희 자리로 돌아왔어요. 저희 자리에 앉아서 공연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공연이긴 했지만 뭔가 공연장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슬프지도 않고 오히려 그동안 종환 오빠가 저희 팬들을 많이 조련을 한 결과 뭔가 다들 즐기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뭐 이미 저희들을 올콘을 해서 그런지 뭐 익숙한 샌리스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연을 즐겼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빠들이 마이크를 잡고 각자의 이 공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다들 예쁜 것 같아요. 마음이 말하는 것도 예쁘고 오빠들이 저희들에게 해주는 말도 참 너무 감사함이 느껴지고 고마움이 느껴졌던 그런 인사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울컥했어요. 울지마, 울면 안 돼. 이렇게 눈물을 꾹꾹 참으면서 오빠들과 마지막 앵콜곡을 부르면서 그렇게 오빠들의 무대를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앵콜을 외치고 싶었는데 마지막 곡이 그런 부류의 노래라서 외칠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박수로 오빠들을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오빠들의 공연을 다 보고 퇴근길을 또 맞이해야 했어요. 마지막 퇴근길이다. 오늘은 경호원분들께서 경호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팬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우리가 뭐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오려고 하면 경호원 아저씨분들이 아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저희들을 제지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빠들이 나오기 전까지 아주 이쁘게 줄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오빠들이 나와서도 팬들도 그렇고 이제 경호원분들의 그런 지침도 있었고 그래서 너무 그냥 편하게 오빠들의 퇴근길을 이렇게 맞이했던 것 같아요. 오빠들이 하이파이브 해주고 손 잡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퇴근길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언니는 종환 오빠한테 줄 편지를 전달하고 저는 전시회에서 샀던 엽서와 키링을 혜성 오빠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선물은 뭐 언니가 전달했어요. 혜성 오빠는 많이 헷갈리지 않겠죠?
언니가 맨날 선물을 주니까 언니가 혜성 오빠의 팬이라고 생각을 하나? 그렇게 하려나? 음. 혜성 오빠, 혜성 오빠의 팬은 저예요. 언니는 종환 오빠 팬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네. 그렇게 선물까지 다 전달을 하고 재경 오빠가 생일을 앞두고 있어서 선물을 정말 많이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빠의 그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생일 축하한다고 그렇게 조금 용기를 내서 오빠에게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오빠들이 또 차를 타고 가는 모습까지 또 손을 열심히 빠이빠이 흔들어주고 오빠들을 보냈어요. 이제 어떻게 한 달을 기다리나. 벌써부터 아쉬운 발걸음으로 저희는 집에 가야 하니까 지하철역을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빠들은 맛있는 음식과 술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야기 나누며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 저희는 지하철을 타고 무거운 짐들을 들고 메고 그렇게 서울역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대구역을 가는 기차 시간이 막차가 11시 58분인가? 그래요. 근데 저희가 공연이 빨리 끝나서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저번에 먹었던 롯데리아 햄버거가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롯데리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먹고 싶어 했던 그 햄버거를 먹고 저는 너겟이랑 콜라를 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저희가 예매한 동대구역 KTX가 도착을 했고 저희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동대구로 왔습니다. 동대구역에 도착해서 밀린 주차비 정산하고 열심히 저희가 운전을 해서 집으로 가기 위해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근데 동대구까지는 괜찮았는데 청도, 밀양 이 근처에 도착을 하니까 안개가 세상에 그렇게 짙은 안개를 처음 만난 것 같아요. 안개등을 켜도 안 보이고 또 그 시간대 유독 또 차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가는 빨간 차도 없어서 진짜 가로등도 없고 운전을 어떻게 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그나마 베테랑 운전을 하니까 갈 수 있었지? 와, 저였으면 운전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언니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그때 또 한 번 새삼 느꼈습니다. 밀양에 도착을 해도 밀양에도 역시 낙동강 그 하류 지역이라서 강이 흘러요. 그래서 안개가 더 짙어지고 저희 동네를 가는데도 저희 동네, 저희 집 앞에도 강이 흐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개가 진짜 집에 도착할 때까지 너무 위험했어요. 그래도 무사히 저희는 집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요. 저희는 도둑고양이 마냥 살금살금 집에 도착을 해서 너나 할 거 없이 바로 그냥 침대에 뻗어서 잠을 잤어요. 언니는 내일 아침에 바로 출근해야 되고 저는 어차피 좀 여유있게 11시 반쯤에 가면 되니까 그렇게 좀 늦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언니는 몇 시간 안 자고 바로 출근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바로 뻗어서 잠을 잤습니다.
힘든 여정이었지만 내일 오빠들의 공연을 옳고 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어쿠스틱 공연이 오빠들도 힘들었지만 듣는 저희는 너무 좋았어요. 오빠들이 뭐 앨범이든 음원이든 어떤 형식으로든 이렇게 기억되고 싶은 그런 공연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빠들이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원이든 앨범이든 어쿠스틱 공연 놓치고 싶지 않아요. 거기서 들었던 노래들 다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빨리 음원이든 앨범이든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오빠들이 또 해야 할 일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로나마 후기를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인피니트의 성규군도 왔어요. 사실 제가 내일 오빠들을 알게 된 게 인피니트의 성규군 때문이긴 한데 사실 인피니트 팬이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또 성규군의 팬이에요. 그래서 성규군이 데뷔를 해서 내일의 기억을 걷는 시간을 이렇게 커버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내일의 존재를 몰랐어요. 그냥 성규는 도대체 왜 저 노래를 부르지? 좋아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내일의 존재를 몰랐었는데 성규군이 커버를 하는 걸 듣고 노래가 좋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성규군이 인터뷰 때마다 계속 내일을 언급하고 내일의 종환 형이랑 친하다 같은 기획사였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계속 되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 관심을 좀 가지기 시작했는데 언니가 어느 날 또 내래의 음악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 많이 들어봤는데 이러면서 생각해보니까 성규군이 커버를 했던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도 내래 팬이었구나. 그 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언니랑 내 오빠들의 공연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내래의 매력을 알게 됐고 내래 노래를 좋아하게 됐고 그리고 내래 오빠들의 팬이 되었어요. 어쩌면 성규군한테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 성규군을 통해서 내일의 존재를 알았으니까. 그리고 본격적으로 내일 오빠들을 좋아하게 된 건 언니 덕분에 언니와 같이 계속 공연장을 돌아다니고 페스티벌 따라다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내일 오빠들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성규군을 인피니트 콘서트에서 봤는데 역시 내가 좋아할 만한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그리고 멤버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참된 리더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항상 성격은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티켓을 구할 수 없어서 인피니트 공연을 보러 갈 수가 없어. 그나마 내일 오빠들 공연을 보러 오는 성규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성규군이 왔다라는 소식을 항상 공연이 끝나고 알게 돼요. 그래서 맨날 공연장 어딘가에 성규가 있을 거야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정작 찾지를 못하고 만나지를 못하는데 공연이 끝나고 나면 성규군이 이렇게 공연을 보러 왔었다라는 소문이 무성하더라고요. 성규야 우리 언제쯤 만날 수 있니? 내일 공연장에서. 아무튼 그렇게 내일 오빠들의 공연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번
그러니까 여섯 번째 공연의 후기를 들으신 분은 기억하시나요? 혜성 오빠가 마지막 날엔 어떤 머리색으로 우리를 만나게 될까? 네, 제가 민트색이면 이건 운명이야. 내 댓글을 봤어. 막 이렇게 말을 했던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혜성 오빠의 마지막 날 헤어스타일, 헤어 컬러는 민트였습니다. 어떡해. 사실 어제는 초록이었고 오늘은 민트였고 우연의 일치인지 정말 혜성 오빠가 내 댓글을 보고 초록과 민트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혜성 오빠한테 물어볼까? 물어볼 수는 없지만 아니에요. 아니겠죠. 에이, 내가 뭐라고. 내가 쓴 댓글에 혜성 오빠가 자신의 머리를 컬러를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 아니겠지만 혼자서 그냥 또 행복한 또 상상을 하면서 혜성 오빠 또 저의 또 먼 미래까지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네 시간을 보낼 여유가 생겼다는 거. 혜성 오빠의 민트 머리는 잘 어울렸어요. 초록이도 잘 어울렸어. 그리고 다른 머리도 정말 잘 어울렸어요. 혜성 오빠가 약간 모찌모찌한 그런 하얀 피부를 가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컬러를 해도 다 잘 어울려요. 네. 그렇지만 초록과 민트가 네,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아, 진짜. 사실 그동안 좋아했던 이렇게 연예인, 이렇게 남자 분들이 초록색 머리를 했는데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일단 대표적이었던 분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제가 이준호 씨의 팬이었거든요. 이준호 씨가 그 필승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록색 머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와 진짜 뭐 솔직히 초록색 머리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준호 씨가 초록색 머리를 한 거 보고 와 이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와 우리 준호 오빠가 초록색 머리를 했네. 근데 너무 잘 어울린다 이러면서 그때 그 인상이 너무 강하게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록색 머리를 한 남자분들이 굉장히 멋있고 또 한편으로 섹시하고 뭐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오산에 있을 때 제가 어떤 한 남자분을 짝사랑했어요. 근데 그 남자분도 초록색 머리를 염색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일반인이잖아요. 근데 초록색 머리가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초록색 머리에 대한 또 환상이 있었어요. 초록색 머리 잘 어울린다. 저렇게 잘 어울리기 쉽지 않은데 초록색 머리가 참 예쁘네. 잘 어울리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혜성 오빠가 이번에 계속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머리 색깔이. 그래서 한번 이렇게 댓글에 혜성 오빠 초록색과 민트색 어떠냐고 이렇게 추천을 했었는데 정말 우연찮게도 또 혜성 오빠가 초록색 머리를 해주셨고 민트색 머리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와 진짜 이제 더 좋아하게 된 거지. 와 혜성 오빠가 초록색 머리를 해줬네. 민트색 머리를 했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언급했던 컬러로 이렇게 나타났을 때, 너무 예쁘다.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멋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혜성 오빠가 그 모습을 이렇게 제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줘서 초록색
머리를 한 남자가 이제 네 좋아질 것 같아요. 원래 좋아했었는데 이제 내가 선호하는 남자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초록색 머리, 민트색 머리가 잘 어울리는 남자가 저 이상형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꼭 어떤 한 사람을 지목을 해서 이상형을 언급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선호하는 남자의 스타일이 혜성 오빠를 콕 집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혜성 오빠는 저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그냥 팬으로서 네 이상형일 뿐이잖아요. 혜성 오빠 같은 남자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혜성 오빠와 같은 스타일의 남자가 있다면 네 추천해주세요, 저에게. 어, 단 혜성 오빠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다른 남자 안 돼. 농담이었고요. 네. 이로써 네 오빠들의 어쿠스틱 콘서트 스틸 선셋 공연 후기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좋지 않은 목 상태로 녹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거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듣지 마요. 듣지 마세요. 네. 다음에 목소리 좋을 때 그때 다시 예이랑의 어떤 소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또 네, 보이스 언니 카테고리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다들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한 나날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내 웃음이 존재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아니라도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을 감사해야 하며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네. 이상 예이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